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네, 그러면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공통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내용을 좀 준비를 해 봤고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내용을 좀 나눠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에서 CDM의 소개, CDM이 무엇인지, 그리고 CDM의 구조와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CDM을 실습하기 위한 아틀라스라는 툴, 그리고 관련돼서 용어를 검색할 수 있는 아테나 웹사이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CDM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표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표준이라는 것은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해서 제공되는 규칙, 가이드 또는 특성을 제공하는 문서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이 표준은 의료 정보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 영역에 해당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표준은 합의에 의해서 작성되고 공인된 기관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지 표준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의료정보 영역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용어 표준, 그리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전송 표준, 그리고 문서의 서식에 대한 서식 표준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의료정보 용어 표준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이런 국제 표준 용어, 스노메드시티나 로잉크, ICD-10과 같은 진단명, 그리고 메드라와 같은 의료 부작용 이런 용어 같은 용어 표준을 예로 들 수 있겠고, 시스템 간의 데이터를 전송을 하기 위한 표준 규약에 해당하는 HL7 표준도 있고, 또 문서의 서식, 그러니까 CDA와 같은 문서의 포맷에 해당하는 이런 표준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라는 개념은 이러한 표준을 가지고 표준을 활용하기 위한 규칙이나 지침, 가이드들을 만드는 조직적인 행위를 표준화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커먼 데이터 모델, 공통 데이터 모델은 의료기관마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용어 그리고 데이터의 구조를 표준화해서 만든 데이터 모델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의료기관마다 다른 이 구조와 용어 체계에 의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근에 이제 많은 국내 병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병원들에서 가지고 있는 의료 데이터를 CDM의 형태로 변환을 해서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CDM은 여러 가지 CDM이 제한되어 왔는데요. 먼저 약물 이상 반응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FDA의 펀드로 만들어진 센티넬이라는 CDM이 제안이 됐었고, 그리고 환자 중심의 임상연구 네트워크를 위한 피코넷 CDM도 있습니다. 그리고 i2비트의 스타스키마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i2비트의 CDM도 최근에 제안이 되어 왔습니다. 이 CDM 같은 경우에는 임상 유전체뿐만 아니라 이머지라는 이 유전체 데이터와 통합을 해서 이제 연구하는 목적으로 제시된 표준이고 CDM이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다뤄볼 오몹 CDM, 오디시 오몹 CDM은 특히 임상 연구 방법론의 적용과 평가를 위한 다기관 연구를 목적으로 제안이 된 CDM입니다. 여러 가지 CDM 중에서 특히 이 오목 오디시 CDM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수의 데이터가 이미 변환이 되었고, 데이터 수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 표준 CDM을 채택하는 기관의 수가 가장 많은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오몹 CDM은 미국의 오몹이라는 Observational Medical Outcomes Partnership이라는 컨소시엄에서 시작이 됐고, 이 컨소시엄이 종료되고 나서는 이 Observational Health Data Science and Informatics라는 이 ODC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서 기존의 오몹에서 제안된 여러 가지 연구들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Observational 이 네트워크의 약자로 OHDSI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오디세이 또는 오디시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오디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기관의 다학제 간 연구 연합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를 해서 국제적으로 이제 다기관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그래서 국제 공동 연구를 할 수 있고, 중앙조정기관은 콜롬비아 대학교 안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오디시의 목적은 연구의 혁신성, 의료정보 연구의 혁신성, 그리고 연구의 재생산성, 그리고 기관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협조를 통한 어떤 콜라보레이션과 개방,
그리고 2차적인 어떤 활용성을 좀 추구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연구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CDM이라는 어떤 포맷으로 데이터가 표준화 형태로 변환이 되기 이전에는 병원마다 각자 쓰는 용어가 다르고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원천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할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정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자 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잡한 데이터에 대해서 사스나 R, 파이썬과 같은 프로그램 랭귀지를 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려고 할 때는 연구 목적에 따라서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그렇게 힘든 과정을 가지고 거쳐서 만들어진 이제 데이터 어플리케이션을 또 타 기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또 2차적인 어떤 가공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다기관 연구가 매우 어려웠던 그런 큰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 그림과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을 때 이 어플리케이션에 해당하는 플러그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다기관에 적용이 어려운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표준 포맷, 그러니까 표준화된 형태로 CDM의 형태로 데이터가 이제 표준화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원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어서 보다 손쉽게 여러 기관의 데이터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CDM의 목적은 이제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콜라보 협업을 통해서 연구의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기관의 원천 데이터에서 CDM의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을 하고 변환된 데이터 자체는 이 기관 내에 위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기관 밖으로 반출시키는 작업은 하지 않고 이 표준 포맷의 데이터 형태로 분석 코드나 이런 2차적인 이제 활용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그거에 대한 결과만 반출을 해서 기관 간의 비교를 하는 그런 컨셉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오디시 연구 네트워크의 많은 국가들의 많은 의료기관들의 데이터가 이제 CDM으로 변환되었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3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전체 이제 34개의 의료기관의 데이터가 국제 그 오디시 네트워크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숫자로만 보면은 이제 미국의 의료기관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의 기관이 등록된 기관 수가 가장 많은 걸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는 이 오목 CDM이 도입이 되면서 2019년부터 산업부의 이제 국책 연구 과제로서 전국에 있는 많은 의료기관들의 데이터가 CDM으로 변환이 되고 있거나 변환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D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버전을 거쳐서 현재의 이런 환자 중심의 모델로 지금 거의 이제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CDM의 데이터 모델은 CDM의 버전 5, 이제 5점대의 버전이고 많은 병원들의 데이터가 지금 5점대로 변환된 기관도 있고 또 여기서 조금 더 수정이 돼서 추가된 모델의 형태로 이제 6점대로 변환이 된 기관도 있습니다. 이 버전 5와 6 간의 큰 차이는 이제 몇 가지 데이터 테이블들이 추가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 오목 CDM의 데이터 구조는 환자를 중심으로 하는 임상 정보들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 모델입니다. 특히 이제 이 왼쪽에 있는 파란색 영역이 환자에서 발생이 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임상 데이터들에 해당하는 데이터 테이블 영역이고 또 환자가 병원에 방문을 해서 발생되는 어떤 비용에 대한 이런 문제들, 비용에 대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헬스 이코노믹스라는 테이블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연구의 조건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코호트 정보, 그리고 환자의 어떤 진단 기간이나 약물 기간과 같은 이런 임상 정보에서 파생되어지는 또 2차적인 데이터는 이 스탠다다이즈 드라이브드 엘리먼트라는 이 테이블들에 저장이 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하는 그 의료기관의 정보, 그리고 방문한 진료과의 정보와 같은 이런 헬스 시스템 데이터의 영역이 있고, 그리고 이
전반적으로 데이터에 포함이 되어 있는 표준 용어라든지 용어 간의 관계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는 이 보캐뷸러리 테이블 영역에 해당하는 테이블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전 6에서는 기존의 이제 버전 5에서 제한되지 않았던 환자 방문에 대한 디테일 정보 그리고 설문조사의 결과 이런 것들이 좀 추가가 되어서 버전 6의 형태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CDM은 이 데이터를 왜 만들었느냐에 대한 이런 질문은 이 4가지 목적 정도로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안에 분포되어 있는 환자군들을 파악을 하고 이 환자군의 특성을 좀 연구해보고 또는 이제 특정 개인 환자 수준에서의 어떤 임상적인 아웃컴을 예측한다든지 아니면 환자군과 환자군 사이의 어떤 임상적인 노출 효과를 비교해보는 이런 연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데이터입니다. CDM을 설계할 때 몇 가지 설계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CDM의 디자인 엘리먼트 이 요소는 먼저 CDM은 기존의 의료기관에 저장되어 있던 원천 데이터, 소스 데이터에서 CDM의 형태로 변환을 할 때, 반영을 할 때 원래 있던 CDM, 그러니까 원래 있던 EHR 데이터의 환자 개인 정보는 이제 가명 처리를 해서 CDM의 데이터 테이블로 변환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환자 개인 정보를 비식별화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환자 중심의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설계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옴옵 CDM은 특히 국제 표준 용어를 기반으로 데이터가 기록이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또 산업적으로 이런 표준 활용성이 아주 높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CDM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원천 데이터의 소스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또 변환이 새로 된 옴옵 CDM의 표준 코드 정보를 같이 저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원천 데이터의 정보를 손실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CDM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지원을 하는 다양한 DBMS를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MS SQL, 오라클 또는 포스트그레 SQL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DBMS를 지원할 수 있는 모델이고 또 새로 추가되거나 수정이 되는 이런 데이터 사이즈의 확장성도 가지는 이런 모델입니다. 그리고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버전 5, 6 이렇게 버전이 호환되더라도 데이터 모델에는 이제 크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버전 호환성의 원칙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후향적 연구에 최적화된 모델이기 때문에 분석에 최적화된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런 원칙을 가집니다. CDM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환자 중심의 모델이고 임상적으로 데이터를 이제 넣을 때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할 때는 앞서 설명드린 이 임상 데이터에 해당하는 CDM 스키마는 리드 온리의 형태로 설계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연구 목적으로 코호트를 만들 경우 이 코호트는 연구 목적에 맞게끔 생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코호트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read and write의 속성을 가지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CDM의 기본 데이터 단위는 컨셉이라는 단위를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모든 데이터는 컨셉을 가지고 이 컨셉은 이제 국제 표준 용어에 매핑이 되어 있는 형태로 기록이 되고 매핑이 되지 않는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 컨셉 아이디를 0으로 해서라도 이제 컨셉 아이디를 맞춰서 데이터를 적재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료기관에 환자가 방문을 했을 때 환자의 매 방문에 따른 생성되는 데이터들을 연관되는 테이블에 저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집 정보의 어떤 따라서 해당 데이터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위에 있는 데이터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환자의 개별 방문에 따라서 비집 방문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매 방문에서 만들어지는 진단 그리고 방문에서 만들어지는 시술이나 수술 정보 또는 방문에서 기록이 된 처방받은 약물 정보 이렇게 비집 정보 기준으로 만들어진 모델의 형태를
나타내고, 밑에 그림 같은 경우에는 방문의 유형, 방문의 어떤 중심이 아니라 그냥 환자 중심으로 환자의 방문, 환자의 시술, 환자의 약, 이렇게 환자 중심의 데이터 모델의 이런 관계 모델을 그림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중심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연구 목적으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쿼리하려고 할 때 조금 복잡한 쿼리를 만들게 되는데요. 위에 있는 이 비즈센트릭 모델의 경우 환자의 수질별로 데이터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 목적으로 쿼리를 만들 때 조금 더 용이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오몹 CDM은 기본 데이터의 단위를 컨셉이라고 한다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컨셉들은 다른 컨셉들과 관계를 가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가져서 이제 하이라키 구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컨셉은 이렇게 관계를 가질 수 있고 또 모든 컨셉은 또 해당 컨셉에 맞는 보캐뷸러리 아이디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단에 해당하는 컨셉 같은 경우에는 뭐 스노메드라는 보캐뷸러리 아이디를 가질 수 있고 또 어떤 시술에 대한 컨셉 같은 경우에는 ICD-10의 PCS, ICD-9의 프로 뭐 이런 시술에 관련된 보캐뷸러리 코드를 가지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오몹 CDM의 컨셉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 컨셉 하나의 컨셉에 오몹 CDM에서 쓰는 컨셉 아이디 그리고 이 컨셉의 이름과 같은 여러 가지 필드 정보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과 같은 진단명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과 같은 이 진단에 해당하는 원천 데이터의 소스 데이터의 코드라고 하는데요. 이 소스 코드를 고려를 해서 이 CDM의 형태로 변환을 하고자 할 때 새로 이제 CDM에서만 쓰는 구분자 아이디가 컨셉 아이디가 되겠고 이 컨셉의 네임 그리고 이 컨셉이 어떤 도메인에 속하는 컨셉인지 그래서 이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 같은 경우는 진단이기 때문에 오몹 CDM에서는 진단이 컨디션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도메인 아이디가 컨디션이 되겠고 오몹 CDM에서는 진단명을 스노메드 시티의 컨셉으로 이제 저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캐뷸러리 아이디가 스노메드가 되겠고 그다음에 클리니컬 파인딩의 스탠다드 컨셉이다 라는 거고 이 컨셉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의 스노메드 시티의 컨셉 스노메드 시티의 코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밸리드 스타트 엔드 데이트는 이 컨셉이 유효한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이라는 컨셉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필드를 가지게 되는 구조고 이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을 DB에서 실제로 이제 select from where라는 SQL 쿼리로 쿼리를 해서 살펴보면 이 323217이라는 이 컨셉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의 라인으로 기록이 되는 방식이고 컨셉 아이디가 323217 그리고 이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의 어떤 상세 정보들 이렇게 하나의 라인 형태로 확인을 이제 DB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셉 아이디와 컨셉 코드의 차이가 있는데요. 컨셉 아이디는 오몹에서 쓰는 이 오몹 CDM, ODC CDM의 유니크 아이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컨셉 코드는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원천 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이 컨셉의 그 고유 보캐뷸러리의 아이디 그러니까 CDM에서 쓰는 이제 스노메드 시티 같은 경우에 스노메드 시티의 코드가 1011일 때 이 1011이면은 이 1011에 해당하는 RS몸에서의 1011 코드가 있고 또 다른 여러 보캐뷸러리에 해당하는 코드가 있는데요. 이 컨셉 아이디와 컨셉 코드를 구분을 해서 데이터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CDM에서는 대부분의 용어들은 거의 많은 수의 용어들이 이제 스노메드 시티의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컨셉 아이디는 오몹에서의 식별자 그리고 컨셉 코드는 기존의 이 용어가 가지고 있는 스노메드 시티의 아이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CDM의 모든 테이블들은
앞에서 설명드린 요 인상, 이 데이터 영역에 해당하는 모든 테이블들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테이블 언더바 아이디, 테이블 언더바 컨셉 아이디, 테이블 언더바 소스 컨셉 아이디, 소스 밸류, 타입 컨셉 아이디 이 5가지 필드를 필수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병원에 있는 데이터가 만약에 원천 데이터에는 ICD-9CM의 코드로 이 진단이 기록된다는 예시를 들면 이 원천 데이터의 소스, 그러니까 원천 데이터를 소스로 보시면 되고 소스 데이터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소스 밸류와 소스 컨셉 아이디의 필드에 담게 됩니다. 소스 밸류는 실제로 EMR의 원천 데이터에 들어가 있는 값 자체를 의미를 하고 이 죄송합니다.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 값에 대한 이 소스 데이터의 컨셉 아이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IC9CM의 아이디를 소스 컨셉 아이디에 들어가게 되는 형식이고 이 소스 컨셉 아이디의 스노우메드의 아이디가 이제 컨셉 아이디인 거고요. 오몹에서의 식별자가 컨디션 아이디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 초기에는 이 CDM에 대한 필드의 그 값의 속성들을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서 이 개념을 좀 정확히 알고 쿼리를 해야지 좀 연구를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몹 CDM에서는 원천 데이터에 기록이 되어 있는 데이터 그리고 이 데이터를 스노우메드의 표준으로 바꾼 그러니까 매핑이 된 정보를 함께 기록을 하기 때문에 원천 데이터와 내가 이 스노우메드 컨셉을 잘 모르더라도 내가 쓰고 있는 예를 들어서 병원 우리나라에서는 ICD-10이나 KCD-10을 많이 쓰는데요. 이 ICD-10 진단에 해당하는 어떤 값을 쿼리할 때는 이제 소스 밸류나 소스 컨셉 아이디로 해서 데이터를 조회를 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타입 컨셉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진단 같은 경우에는 주진단인지 부진단인지 하는 종류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소스의 타입을 구분할 수 있는 필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천 데이터의 소스 값과 그리고 이 소스에 해당하는 매핑된 스노우메드의 값이 모두 저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하나의 컨디션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2가지의 원천 데이터의 컨셉과 이 원천 데이터의 컨셉이 스노우메드로 매핑된 스노우메드의 컨셉 이렇게 2가지의 컨셉이 하나의 라인에 저장이 되어 있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별 정보의 세부 단위는 컨셉들이고 이 컨셉들이 모여져서 하나의 어떤 진단을 표현을 하는 식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진단 같은 경우에는 소스 코드, 그러니까 원천 데이터의 소스 데이터에서는 스노우메드 시티로 기록이 되어 있는 병원도 있을 텐데 병원마다 택하고 있는 용어의 그 종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스 데이터들을 스노우메드 시티라는 표준 용어로 매핑을 해서 스노우메드 시티의 아이디로 해서 컨셉을 구성을 하게 되는 방식이고 이 스노우메드 시티라는 표준 용어는 용어 간의 이런 하이라키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되는 그런 속성도 있고 또 다른 용어와 연계를 해서 우리가 특정 연구를 할 때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몹 CDM에서는 이 아테나라는 이 컨셉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아테나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컨셉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나 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보시면 내가 원하는 이제 키워드 유형을 입력을 했을 때 검색이 되는 이 결과를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내가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을 찾고자 할 때 스탠다드 컨셉이고 또 진단에 해당하는 영역 그리고 스노우메드의 컨셉을 찾겠다 하는 이런 조건들을 이 왼쪽에서 필터를 걸어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이 검색 결과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용어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용어를 클릭을 했을 때 용어에 해당하는 세부 정보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 용어의
해당하는 도메인, 진단 용어인지 뭐 약물 용어인지, 그리고 이 용어의 클래스는 이제 클리니컬 파인딩에 해당하는 클래스이고, 이 용어는 스노우메드 시티이고, 스노우메드 시티의 코드가 4943-6004이고, 이 오몹의 아이디는 323117인 거고, 이 용어의 동의어 정보까지도 같이 확인을 하고요. 이 내가 지금 선택한 이 용어의 subsum수, 이 용어를 포함한 하위 개념 정보들도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약물 용어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이라키를 가질 수 있고, 소스 코드, 그러니까 원천 데이터의 코드들이 다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오몹 CDM에서는 스탠다드 코드를 이제 RxNOM이라는 용어 표준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xNOM의 약물 용어를 선택을 해서 용어를 변환을 하게 되겠고, 이 용어의 약물 성분명을 가지고 이제 내가 연구를 하고자 할 때는 이 RxNOM과 ATC 코드를 연결을 해서 내가 원하는 약물의 성분을 찾아서 볼 수 있는, 볼수록 읽도록 하는 이런 용어 체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을 드린 이 임상 데이터 영역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은 어떤 것들이 기록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자의 정보들, 환자의 기본적인 데모그래픽스 정보는 이 펄슨이라는 테이블에 들어가고, 환자의 기본 정보, 성별이라든지 생년월일 정보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가 방문마다 비짓 오커런스라는 이 테이블에 비짓 정보, 수집 정보들이 기록이 되고요. 환자의 매 방문마다 새로운 비짓 아이디가 생성이 되고, 이 아이디에 어떤 방문 일자, 그리고 방문 유형, 외래 방문, 입원 방문, 응급 방문인지, 이러한 수집 내역들이 이 비짓 어커런스라는 테이블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가 와서 어떤 병원에서 시술이나 수술을 받았을 경우 이제 프로시저 어커런스라는 테이블에 기록이 되고, 이 기록이 되는 상세 내용은 수술 또는 시술 내역, 그리고 영상 검사 등의 어떤 처방 내역, 이런 것들은 프로시저 어커런스의 테이블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약물 처방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드러그 익스포저 테이블에 넣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 따라서 약을 처방받은 약품명, 성분명, 그리고 이 처방받은 약의 듀레이션, 그리고 용량, 이런 것들을 이 드러그 익스포저라는 테이블에 넣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살펴봤던 진단은 컨디션 어커런스라는 테이블에 들어가고, 진단, 부진단, 유형을 구분을 해서 내가 받은 진단과 진단받은 일자, 그리고 진단을 내린 의사의 정보를 같이 넣게 됩니다. 진단뿐만이 아니라 병원에 왔을 때의 주요 호소, 그러니까 chief complaint를 같이 이 컨디션 어커런스에 같이 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받은 수치형 검사들에 대해서는 메저먼트 테이블에 데이터를 기록을 하게 되어 있고, 병원에 있는 임상 관찰 기록이나 어떤 진단 검사 같은 이런 검사 결과, 검사 내역들이 이 메저먼트 테이블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은 날짜와 검사 결과, 검사의 단위, 검사의 어떤 범위 등을 같이 이 테이블에 저장하게 되어 있고, 수치형 검사가 아닌 어떤 뭐 문진이라든지 어떤 뭐 가족명,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옵저베이션 테이블에 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사망 정보도 이제 데스 테이블에 함께 기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 경우에는 병원에서 원천 데이터의 사망 진단서나 시체 검안서 등에서 정보를 추출을 해서 CDM으로 변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위해 채취되는 검체 정보에 대해서는 환자의 어떤 스페시멘 테이블에 데이터를 적재를 하게끔 가이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오몹 CDM에 들어가 있는 모든 환자들의 데이터는 옵저베이션 피리오드를 통해서 이 환자의 처음 병원 방문일부터 마지막 방문일까지의 이 듀레이션 정보들을 저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짓 어커런스들, 그러니까 환자가 방문을 많이 했으면 첫 번째 방문부터 마지막 방문까지의 이 기간을 옵저베이션 피리오드에 저장을 하게끔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정 이 진단이나 약물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여러 번 방문을 해서 진단과 약 정보가 많이 있을 경우에는 진단의 기간을 가지고 변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이내에 동일한 진단 또는 동일한 성분의 약을 처방받았을 경우에는 컨디션 에러와 드러그 에러라는 테이블에 각각 정보를 저장을 해서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끔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매핑 같은 경우에는 CDM에 해당하는 이 테이블의 유형에 따라서 원천 데이터에 있는 종류의 원천 데이터의 종류를 어떤 표준 용어로 바꿀지 이렇게 고민을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변환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약품 데이터는 드러그 익스포저의 데이터를 넣게 되는데 이 경우 RxNOM이라는 표준 용어로 매핑을 해서 데이터를 적재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진단과 주호소 같은 데이터의 종류는 오몹의 컨디션 어커런스라는 테이블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테이블 안에 들어가 있는 국제 표준 용어는 주로 스노메드시티 그리고 일부 암 진단과 같은 경우에는 ICD-5-3와 같은 용어들을 선택을 해서 데이터를 적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표준 용어 매핑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테이블의 상세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환자 기본 정보에 해당하는 펄슨 테이블은 환자의 고유 오몹 컨셉 아이디, 오몹 아이디, 그러니까 오몹에서만 구분을 하는 아이디, 또 이 환자의 성별, 그리고 생년월일 정보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환자 한 명당 하나의 펄슨 레코드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성별과 한국에서는 주로 다루지 않는 게 레이스나 에스니시티, 인종 정보와 같은 것들을 이제 같이 기록할 수 있는 필드도 있고요. 이 필드에 해당하는 정보 값들은 HL7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에 해당하는 용어들로 데이터를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젠더 같은 경우에는 메일 또는 피메일 이렇게 구분을 하게 돼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히스패닉이라든지 이런 다른 레이스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적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필드 값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원천 데이터에서 그 환자의 주소 정보가 있다면 이 환자의 거주지에 대한 로케이션 아이디, 거주 정보도 같이 기록을 할 수 있는 필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생년월일 중에서 기본적으로 환자의 생년월일까지 공개가 되면 이게 개인정보의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연구 목적에 따라서 생년월까지만 공개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환자의 거주지 정보 같은 경우에는 로케이션 테이블이라고 해서 기관마다 가지고 있는 환자의 주소 정보를 이렇게 로케이션 테이블로 기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편번호 DB 기준으로 마스터 테이블을 구성을 해서 환자의 HIS에 기록된 원천 데이터 주소를 가지고 CDM으로 변환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로케이션 아이디는 기관별로 다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 종로구의 아이디가 서울대병원 본원에서는 1이라는 아이디 값을 가지는데 분당 서울대병원에서는 100이라는 아이디 값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로케이션 아이디는 일련 번호가 기관별로 다를 수가 있고, 그래서 환자 거주지가 같은 서울시 종로구라도 다른 값을 기간에 따라서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 로케이션 아이디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자 할 때는 연구자가 이러한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테미스 코리아라는 이 한국의 그 연구 네트워크에서 로케이션을 이 우편번호 기준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내 병원들은 이 로케이션 테이블을 참고로 해서 CDM의 로케이션 정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수진 정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자의 방문 유형에 따라서 입원 또는 응급 그리고 외래 방문에 따라서 각각의 비즈 컨셉 아이디가 달라지고 방문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방문 일자, 방문 시작일, 종료일, 그리고 방문 일시와 종료 일시 이렇게 같이 기록을 할 수 있는 필드로 비즈 어커런스 테이블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방문을 했던 진료과 그리고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같이 비즈 어커런스 테이블에서 포함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환자 진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컨디션 어커런스 테이블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CDM에서는 진단이 이제 표준 스노메드 CT의 용어를 대부분 가지고 있고, 또 일부 암 진단 같은 경우에는 ICD-5-3를 가지고 데이터를 기록을 할 수 있고요. 이 진단 테이블에는 주진단, 주진단, 주호소 이렇게 데이터의 종류를 컨디션 컨셉 아이디에 구분을 해서 적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 정보에 대해서는 이제 원내에서 사망한 데이터, 원내에서 환자가 사망했을 때 이렇게 데스 테이블을 구성을 해서 사망 일자 그리고 사망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적재할 수 있도록 데스 테이블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처방받은 개별 약들은 아레스놈 또는 아레스놈의 익스텐션이라는 이 아레스놈의 표준 용어를 가지고 기록을 하게 되겠고, 이 약의 컨셉 아이디 그리고 약의 처방일, 종료일, 그리고 또 이 약에 대한 어떤 처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기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서울대병원 기준으로는 약을 접수한 기준의 데이터가 적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에 따라서도 접수일, 처방일, 또 약의 오더일 이렇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처음에 CDM을 변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변환을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의 검사 결과 같은 경우에는 로잉크라는 표준 용어를 기본적으로 채택을 해서 로잉크로 소스 데이터를 변환을 해서 CDM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엔티티 애트리뷰트 밸류 디자인이라고 해서 검사와 검사 결과 그리고 검사 결과 값 이렇게 값들을 저장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따르고 있고, 병원에서 만들어지는 진단검사, 체외검사, 병리검사 결과 또는 이런 임상관찰 기록 같은 이런 여러 종류의 검사 데이터들을 메저먼트 테이블에 넣어서 관리를 해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앞서 소개해드린 수치형 검사가 아닌 이외에 다른 검사라든지 아니면 건강검진 문진 결과 또는 어떤 가족력이나 과거력에 대한 이런 정보 같은 경우에는 옵저베이션 테이블에 기록을 하게 돼 있고, 옵저베이션 테이블도 마찬가지로 스노메드시티 또는 로잉크 표준 용어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변환을 해서 적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수술, 처치, 영상검사 오더 같은 경우에는 프로시저 어커런스라는 테이블에 들어가게 되겠고, 주로 표준 용어는 스노메드 CT 그리고 일부는 ICD-9 프로시저의 코드를 가지고 데이터를 구성할 수 있게끔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시저 어커런스 테이블에는 이 병리검사 오더, 화별검사 오더, 기능검사나 영상검사, 그리고 수술, 마취, 처치, 수혈에 대한 이러한 어떤 시술에 대한 전반적인 데이터를 다 포함을 하는 데이터 테이블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드렸던 에라 테이블들이 있는데요. 드러그 에라 그리고 컨디션 에라 두 가지 테이블을 ODC에서 이렇게 제안을 해서 만들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드러그 에라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처방받은 약품의 성분명이 같다면 이 처방받은 기간들을 묶어서 볼 수 있도록 변수를 만들어주는 그런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화면 안에서의 리시노프릴이라는 약을 살펴보면 이 해당하는 약의 똑같은 성분인데 다른 코드를 가질 수 있는 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가 30일 이내에 이 리시노프릴에 해당하는 성분이 같은데 여러 개의 약물 코드들을 처방을 받았을 때 이게 30일 이내이면 같은 약 성분에 노출이 되었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듀레이션을 이제 묶어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인디비주얼 수준에서 보면 지금 여러 개 한 7번 정도의 처방을 받았고, 이거를 같은 기간으로 묶으면 드러그 에라의 변수는 이렇게 두 가지의 변수로 기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원하는 연구 세팅에 따라서 어떤 변수를 쓸지 이렇게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진단 같은 경우에도
진단의 용어의 수준과 그리고 기간에 따라서 변수를 구성을 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테이블들을 제안을 합니다. 진단을 예로 들어서 살펴보면 어떤 특정 시점에서 어떤 환자가 4번 정도의 병원 방문이 있었고 그 병원 방문마다 각각의 뉴모니아라는 폐렴 진단을 받았고 이렇게 4번의 뉴모니아 진단을 받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4번의 진단이 보면은 이 첫 번째 이 2번과 나중에 3번째, 4번째 방문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컨디션 에라의 변수에서는 기간이 30일 이내면 하나의 변수로 묶는 그런 변수이기 때문에 2번의 뉴모니아 진단의 변수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컨디션 그룹 에라 같은 이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 컨디션 에라의 상위 개념에 대한 예를 들어서 뉴모니아라면 뉴모니아의 더 위의 개념, 그러니까 렁 컨솔리데이션이라는 이 개념으로 해서 변수를 활용할 수 있게끔 이 CDM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말씀드린 드러그 에라와 컨디션 에라에 해당하는 이런 개념 같은 경우에는 변수 컨셉의 그래뉴러리티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연구 목적에 맞게끔 이 개별 성분 또는 개별 진단을 사용하고자 하는 연구일까 아니면 내가 특정 어떤 기간 이내에 30일 이내에서는 특정 성분과 특정 진단은 하나로 봐도 되는 그런 연구 설정이다 하면은 드러그 에라 또는 컨디션 에라에 해당하는 이런 변수를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CDM의 내용과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옴옵 CDM이 다른 종류의 CDM에 대해서 더 이제 독창적이고 어떤 강점을 가지는 부분은 대규모 자료를 통한 어떤 다기간의 연구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인프라이다라는 거고 또 옴옵 CDM에서 추구하는 이런 개방성, 어떤 재현성과 같은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옴옵 CDM에서는 기관 간의 협력 연구를 할 때 만들어진 어떤 코드나 관련된 자료 등을 다 GitHub과 같은 웹페이지를 통해서 공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의 투명성과 2차 재현성을 가능한 그런 연구를 할 수 있고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관 간의 어떤 연구의 검증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CDM의 인프라를 가지고 기존의 어떤 기관마다 가지고 있던 복잡한 데이터의 추출과 정제, 가공에 따라서 더 소요됐던 이런 노력 대신에 CDM이라는 공통된 포맷을 채택함으로써 그 코드를 구성을 하고 연구 분석 코드를 만들고 연구를 하는 그런 가공 과정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해주고 상대적으로 연구 자체의 연구 주제에 대해서 더 집중할 수 있게 그런 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양의 데이터가 옴옵 CDM으로 변환이 되어 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또 이전의 연구 사례들도 발표가 되고 또 CDM을 활용을 할 수 있는 어떤 툴을 개발을 해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쉽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다라는 게 옴옵 CDM의 독창성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CDM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한계와 단점도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원천 데이터를 CDM으로 변환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가명화 처리로 인해서 이런 그 원천적인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간의 중복 환자를 식별할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서울대병원에 방문하고 또 해당 동일 환자가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과 보라매 병원에 방문을 했을 때 이 개별 환자들의 레코드로부터 이 환자가 중복 환자다라는 이런 식별이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 정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통계청의 사망 자료가 연계가 안 되는 그런 한계점도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관 차원에서 CDM으로 변환을 이제 할 때, 데이터를 구축을 할 때 기관 차원에서 뭔가 해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충분히 연계도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지금 만들어진 CDM 데이터에서는 원내에서 환자가 사망했을 때에 대해서만 데스 정보가 기록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한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CDM을 원천 데이터에서 CDM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용어 매핑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고, 또 이 용어 매핑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 매핑이 잘 되어야지 좋은 데이터다라는 이런 한계점도 분명히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변환을 하는 데이터 변환 과정을 거치면서 이 원천 데이터에서 CDM으로의 변환이 잘 되어 있는지 데이터의 퀄리티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 이런 과정이 되겠고, 또 이러한 CDM의 어떤 개념들, 구조, 내용, 그리고 CDM에 대한 어떤 CDM에서만 쓰는 어떤 용어의 어떤 종류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배경 지식이 충분히 있어야지 CDM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하나의 어떤 한계라고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CDM으로 형태를 이제 CDM의 형태로 데이터가 변환이 되면 아틀라스와 같은 CDM에서만 사용하는 도구들을 그 사용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를 하고, 또 데이터베이스 SQL 쿼리나 또 R이나 뭐 이런 랭귀지를 조금 아예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제 사용법을 습득하는데 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또 단점으로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CDM 연구를 할 때는 이러한 연구 진행에 있어서 다학제 간 충분한 협업이 필요한 그런 필요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이제 CDM의 구조와 내용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실제로 CDM의 형태로 데이터가 변환이 되었을 때 어떻게 연구를 할 수 있는지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아틀라스라는 이 툴을 가지고 CDM의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을 하지 않고 아틀라스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연구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아틀라스라는 거는 이 CDM을 활용할 수 있는 분석 도구 지원 플랫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 CDM에서 앞서 소개해드린 컨셉을 찾고 내가 원하는 연구의 코호트를 만들어서 분석을 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아틀라스를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틀라스에는 여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틀라스에 관련된 어떤 이런 관련 자료들을 좀 살펴보시면 추후에 아틀라스와 CDM을 이용을 하고자 하는 연구자들께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CDM으로 내가 활용을 해서 연구를 하고자 할 때는 이 개념을 먼저 이제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준비해본 슬라이드인데요. 이 오디시에서도 이렇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 그리고 이 데이터를 조합을 해서 원하는 이 아웃풋을 만들어내기까지를 특정 어떻게 햄버거를 만드는 그런 과정에 빗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이런 햄버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요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 만드는 이 과정에 처음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내가 사용을 할, 그리고 사용을 할 수 있는, 사용을 해야 되는 재료들에 대해서 고려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햄버거라는 요리를 만들 때 고기, 패티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빵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야채에 해당하는 부분, 이렇게 각각의 파트들이 있고 이 파트들이 조합이 돼서 하나의 햄버거라는 제품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그 연구의 대상, 연구의 그룹 코호트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뭐 당뇨 환자다라고 하면은 이 당뇨에 대한 컨셉을 구성을 해야 되고, 이 당뇨라는 컨셉의 세부 재료들, 그러니까 당뇨에 필요한 진단은 무엇이고 검사는 무엇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 조건들을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ODC에서는 컨셉, 그리고 컨셉들의 집합은 컨셉 세트, 그리고 이 컨셉 세트들로 원하는 나의 코호트를 정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특정 제품들이 만들어지면 이 제품들을 조합을 해서 에스티메이션, 뭐 프리딕션 이런 연구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컨셉은 아까 이 데이터 구조로 설명을 드린
컨셉뿐만 아니라 의미론적인 컨셉은요. 임상적으로 가지는 모든 의미가 다 컨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있는 이런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에 들어가 있는 이 초록색으로 이제 하이라이트된 모든 개념들이 다 전부 인디비주얼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최소 단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빠를 것 같고요.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임상적인 또는 하나 그 이상의 개념의 모음이고 공업 CDM에서는 이거를 컨셉이라고 부릅니다. 이 컨셉들은 국제 표준 용어로 매핑된 이 CDM을 구성을 하기 때문에 컨셉셋도 표준 용어로 내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CDM의 컨셉은 내가 원하는 조건에 따라서 포함이 되거나 또는 제외해야 될 그런 개념들을 설정을 할 수 있고 CDM의 컨셉들은 이 용어의 하이라키를 가진다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컨셉에서 이 하위 개념을 모두 포함을 해서 컨셉을 만들 것인지 하는 조건도 같이 고려를 해서 내가 컨셉을 구성하게 됩니다. 컨셉을 찾고 컨셉을 구성한다는 것은 내가 특정 원하는 연구 주제에 대한 이 기준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컨셉을 찾는 방법은 아까 얼핏 설명드린 오디시 아테나라는 웹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서 컨셉을 찾을 수도 있고 또 아틀라스의 서치 메뉴를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테나라는 웹사이트에서는 이 해당 주소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인터넷상에서 웹페이지가 열리고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을 해서 이 키워드에 대한 연관 검색어까지 같이 검색을 해서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아틀라스에서 검색을 했을 경우에는 이 원하는 검색어, 키워드에서는 연관 검색어는 같이 검색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아틀라스의 서치라는 메뉴에서 이 컨셉을 찾고자 할 때는 이 영문 스펠링에 좀 한번 확인을 다시 해보셔야 되고 여기서 찾은 컨셉은 이 아틀라스에 붙어 있는 CDMDB에 들어가 있는 이 해당 컨셉의 레코드가 몇 개가 있는지 또 같이 보여주는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자는 아틀라스와 아테나를 모두 사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컨셉을 찾아서 이 연구 디자인을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아틀라스의 서치 메뉴는 이제 아틀라스는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은 아틀라스가 되겠는데요. 아틀라스에는 여러 가지 지금 왼쪽에 있는 것 같은 이 기능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컨셉셋에서 이제 컨셉을 만들게 되고 컨셉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컨셉을 서치라는 메뉴를 통해서 검색을 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컨셉 세트 안에 컨셉을 담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담아진 컨셉의 정보도 확인을 할 수 있고 이 컨셉의 하위 개념을 포함을 해서 내가 컨셉셋을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실제로 아틀라스 안에서 컨셉셋과 서치의 메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컨셉을 찾는지를 좀 배워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테나를 가지고 이제 컨셉을 찾을 경우에는 먼저 아틀라스에서 컨셉 세트, 그러니까 컨셉을 구성할 그릇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인터넷에 아테나 웹페이지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IBD라는 Inflammatory Bowel Disease를 이거에 대한 컨셉을 만들고자 할 때 이 키워드를 입력을 해서 찾는 이 검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컨셉이 진단에 해당하는 도메인인지 약물에 해당하는 도메인인지 도메인 필터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는 그 중에서 스탠다드 표준 용어로만 컨셉을 만들겠다 하면은 이 컨셉의 필터를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컨셉의 보캐뷸러리를 또 필터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조건대로 봤을 때 해당하는 이런 리절트 안에서 이 인플라마토리 보울 디지즈 내가 원하는 컨셉이 어떤 컨셉인지를 이 클릭을 해서 상세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이 클릭을 하면은 이런 이제 화면이 보이게 되는데
여기에서 컨셉 아이디를 가지고 이 컨셉 아이디를 카피를 해서 실제 내 아틀라스 안에 불러와서 컨셉 세트를 구성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한 컨셉을 하위 개념까지 같이 보겠다 하면은 아까 체크한 요 컨셉 아이디에서 이제 디센던트 컨셉을 같이 넣으면 이 해당하는 컨셉의 하위 개념까지 모두 불러와서 이 컨셉 세트에 담겨지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셉이 이제 컨셉 개별 단위가 컨셉이고 컨셉들이 다 조합이 되면 이제 컨셉들을 조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연구에 해당 코호트를 조건을 만들게 됩니다. 코호트는 이제 특정 그룹, 환자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정 기간 안에 어떤 기준을 가지게 되는 환자 집단이고, 이제 ODC에서는 이제 코호트를 이제 피노타입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피노타입이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표현형이라고 되는데, 이제 왜 표현형이나 하는 것은 이제 특정 내가 원하는 코호트의 속성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보여지는 이런 표출이 되는 그런 타입이다라고 해서 피노타입, 표현형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호트는 내가 보고자 하는,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 집단, 대상 환자의 집단인 건데 이 대상 환자의 기준을 어떤 컨셉으로 정할 것인지에 따라서 코호트의 환자 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기준 설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원하는 연구의 목적과 목표에 따라서 코호트의 기준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DB 안에 모든 CDM DB에서는 환자가 옵저베이션 피리오드를 가지게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처음 병원 방문했을 때부터 병원 종료일까지, 방문 종료일까지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 안에서 발생이 된 나의 원하는 특정 조건들을 설정을 해서 코호트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질환을 진단받은 환자를 찾겠다. 나는 당뇨를 진단받은 환자를 찾겠다 하면 당뇨를 진단을 받은 환자라는 조건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또 당뇨를 진단을 받은 날짜, 이게 인덱스 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 데이트는 내가 예를 들어서 당뇨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만들고자 할 때 당뇨를 진단받은 날짜가 인덱스 데이트이고, 예를 들어서 인덱스 데이트 이전에 특정 예를 들어서 나는 당뇨 진단을 받기 전에 어떤 다른 당뇨 검사는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예를 들어서 세부 기준에 대한 어떤 코호트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를 내가 설정을 할 수도 있고, 또 나는 진단을 받고 나서 30일 정도의 어떤 기간 안에서 어떤 특정 임상 이벤트가 있는 환자를 연구하고 싶다 하면 이 인덱스 데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보고자 하는 관찰 기간, 그거를 타임 앤 리스크라고 하는데요. 이 타임 앤 리스크 안에서 또 보고자 하는 상세 크라이테리아들을 설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호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설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코호트에 속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개 코호트의 다른 기간에 걸쳐서 코호트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여러 번 속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설정한 조건에 따라서 코호트의 0명 또는 더 많은 수의 숫자가 포함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연구 주제에 따라서 컨셉을 만들고, 또 컨셉을 조합을 해서 원하는 코호트를 구성을 하게 되는 것이 CDM 연구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호트 기준을 만들 때는 코호트의 기준에 해당하는 이런 표준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표준 구성 요소들은 이 4가지 속성을 가지게 되는데, 어떤 도메인의 기준인가에 따라서 이 도메인, 아까 살펴봤던 컨디션 도메인인가, 메저먼트 도메인인가, 드럭 옵저베이션, 프로시저, 비짓 도메인인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나는 진단에 대한 코호트를 만들겠다 하면 내가 코호트 기준을 도메인을 컨디션으로 잡은 거고, 예를 들어서 나는 진단을 당뇨로 받은 사람, 그리고 헤모글로빈 A1C의 검사가 뭐 특정 7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하면 나는 코호트 기준의 도메인을 컨디션 도메인과 메저먼트 도메인을 같이 사용을 하는 그런 식의 기준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 그 영역 자체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원하는 조건에 대한 조건이 속하는 그런 영역, 예를 들어서 진단, 약물, 뭐 검사 이런 영역이라고 속하는 영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컨셉 세트는 이 도메인에 해당하는 개별 컨셉, 내가 원하는 약물의 도메인에서 특정 뭐 설포닐 유래라는 컨셉을 내가 가질 건지, 아니면은 뭐 항암제라는 컨셉을 가질 건지 하는 이 도메인에 속하는 임상적인 개념에 대한 표준 용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메인별 속성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약물이면은 약물의 내가 원하는 약물의 익스포저 도메인 안에서 드러그 익스포저의 특정 뭐 설포닐 유래라는 약물 컨셉 용어를 이 약물의 어떤 뭐 처방 기간과 같은 속성 값을 설정을 하는 그런 요소 있고, 약물 도메인의 설포닐 유래라는 컨셉의 처방 기간을 뭐 30일로 했고, 그 노출 시작 이후에 관찰 기간은 뭐 365일 이렇게 세부 시간 설정을 해서 코호트를 만드는 기준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코호트를 만들고자 할 때는 코호트 엔트리 시간, 그러니까 코호트에 해당하는 진입되는 시간을 어떻게 사건을 정의를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사건을 세부적으로 어떤 포함과 제외 기준을 내가 설정할 것인지, 그리고 코호트의 종료 기간은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질문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코호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그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까 설명드렸던 요 타임라인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디시의 CDM을 가지고 연구하는 모든 연구자는 컨셉과 코호트를 조건을 잘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세 가지, 내가 코호트에 들어가는 코호트 엔트리 이니셜 이벤트는 무엇인지, 코호트의 인덱스 데이트는 언제로 설정할 것인지, 그리고 이 인덱스 데이트의 전후로 포함이 되어야 될 인클루전 또는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를 내가 어떻게 상세 설정을 할 것이며, 코호트의 기간을 언제까지로 정할 것인지에 따라서 코호트의 기준을 이제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는 이제 컨셉셋과 서치라는 메뉴를 가지고 아틀라스에서 컨셉을 만들고 컨셉을 찾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코호트를 만드는 기능 또한 아틀라스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코호트 데피니션이라는 메뉴에서 이제 이 메뉴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코호트들을 설정을 할 수 있게끔 하게 됩니다. 이 코호트를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컨셉 세트를 먼저 선행적으로 내가 지정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컨셉 세트를 미리 설정을 해놓고 내가 원하는 코호트의 조건을 어떤 컨셉 세트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먼저 코호트를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지, 내가 코호트에 해당하는, 진입하는 기준 시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를 정의하는 그 부분이 지금 이 코호트 엔트리 이벤트에 해당하는 이 영역입니다. 코호트 데피니션은 첫 번째,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세 가지 질문에 들어있죠. 초기 이벤트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리고 이 초기 이벤트에 대해서 어떤 인클루전,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어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엑시트 시간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각각의 코호트 엔트리 이벤트,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 코호트 엑시트 이렇게 세 가지 파트에서
나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코호트 엔트리 이벤트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가 먼저 이 add initial 이벤트를 설정을 할 때 내가 원하는 코호트의 조건을 예를 들어서 약물에 해당하는 조건을 설정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약물에 해당하는 도메인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 또 진단을 기준으로 하겠다 싶으시면 컨디션 어커런스 또는 컨디션 에러와 같은 진단 도메인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코호트에 진입하는 도메인을 먼저 코호트 진입하는 기준에 도메인을 먼저 정하고 예를 들어서 약물이든 진단이든 뭐 검사든 그 도메인을 선택을 한 후에 이 도메인에 해당하는 컨셉을 불러와서 예를 들어서 약물 기준을 할 때 내가 설포닐 유레아라는 약물을 기준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 애니드러그를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설포닐 유레아라는 컨셉을 이제 불러오는 식으로 이 코호트 엔트리 이벤트를 정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호트 엔트리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약물, 검사, 뭐 질병의 진단, 행위 프로시저 이런 CDM에 있는 모든 이런 도메인들을 가지고 기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약물과 진단이 아니라 나는 어떤 특정 응급이나 뭐 입원, 뭐 외래 이런 방문 유형을 가지고 나는 기준을 만들겠다 하면 여기서 이제 좀 화면을 내려서 이제 add visit을 클릭을 하면 비짓 도메인에 해당하는 이 기준으로 내가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특정 약물이나 진단이나 시술 이렇게 내가 도메인을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이 도메인의 기준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 이벤트만 포함을 시킬 건지 아니면 이 환자의 모든 이벤트를 포함을 해서 코호트를 구성할 건지 이렇게 상세 설정을 할 수 있겠고 또 이 들어가 있는 내가 설정한 기준에 따라서 인덱스 데이트 전후에 며칠간의 기록이 있어야 된다라는 세부 제한 조건을 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 코호트 엔트리 이벤트를 내가 정의를 하고 나서는 이 엔트리 이후에 세부 포함되어야 될 또는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은 데이터들의 크라이테리아를 정하게 됩니다. 초기 이벤트 코호트에 적용을 하고 나서 포함이 되어야 될 사항들을 넣게 되고 여기서는 이제 익스클루드 할 크라이테리아도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에서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틀라스 코호트 데피니션 화면 안에서는 이 세 가지 영역 자체 이름이 여기서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 그리고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 같이 여기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익스클루전을 어떻게 정의하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 제외 기준의 구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 발생이 뭐 제외 기준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제 제외 기준으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코호트의 종료에 대한 조건은 이제 한 사람이 더 이상 코호트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이 코호트의 종료 조건을 설정을 할 때는 이 아까 화면에서 마지막 코호트 엑시트에서 내가 설정을 하게 될 수가 있는데요. 관찰 기간이 끝났거나 초기 진입 이벤트에서 일정 시간이 지났거나 또는 마지막 이벤트를 설정을 했을 때 이러한 조건을 넣어서 코호트 종료 기준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틀라스에서는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먼저 코호트 엔트리 이벤트를 설정을 하고 코호트 인클루전,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를 설정하고 코호트 엑시트 이렇게 순차적으로 코호트의 정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컨셉 세트를 먼저 선행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컨셉 셋, 서치, 코드 데피니션 이런 개념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서 사용법을 익히셔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조건, 연구 디자인과 주제에 따라서
컨셉셋을 만들고 코드 데피니션을 이제 직접 아틀라스에서 클릭을 하면서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발표되어 있는 자료들을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옴옵 CDM으로 발표된 논문이나 아니면 ODC 커뮤니티의 포럼 같은 데서 공개가 되어 있는 자료들을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ODC의 그 국제협력 네트워크에 추구하는 방향이 공개성과 투명성, 재현성을 추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일환으로 GitHub과 같은 웹페이지를 통해서 ODC CDM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전체 코드와 재료들을 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어떤 발표되어 있는 그런 연구 사례에서 공개하는 코드들을 내가 참고를 해서 실습을 하든지 연구를 좀 참고를 하겠다 싶을 경우에는 이런 제이슨 파일을 내가 가지고 있는 아틀라스에 임포트해서 이 발표되어 있는 코드들을 살펴보고 이 발표되어 있는 코드의 기준에 해당하는 나의 CDM 데이터의 건수는 몇 건이나 되고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할 때 이렇게 제이슨 파일을 임포트해서 실제 기준 이미 이제 발표되어 있는 컨셉 셋이나 코드 세트를 가지고 내 CDM에서 불러와서 살펴보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온 코드를 이제 파일을 임포트하게 되면 이미 이제 제이슨 파일에서 정의해 있는 이 컨셉들과 조건들이 내 CDM 안에서 이제 불러오기가 가능한 형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 CDM에 정의되어 있는 제이슨 파일에서 정의된 조건들, 이 연구에서 이 코호트에서는 진단 기준으로 환자의 연령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코호트를 정의를 했는데 이 코호트 안에 들어가 있는 컨셉 세트는 어떤 컨셉 세트들이 만들어져서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같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연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발표되어 있는 이런 코호트 정보를 가지고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컨셉 세트를 참고해서 나의 연구에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실습에서는 3가지 실습을 준비를 했는데요. 서울대병원 CDM 데이터로 실제 원하는 컨셉 세트를 만드는 실습을 해보고 그리고 만들어 놓은 컨셉 세트를 가지고 코호트를 만드는 코드 데피니션을 해서 실제 서울대병원 CDM 안에서 이 컨셉 셋에 해당하는 코호트의 환자 수가 몇 명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알려드리면 학생분들께서 같이 환자 수를 확인을 해보고 코호트와 컨셉셋을 만드는 것까지 배워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코호트에서 인시던스 레이트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시간이 여유가 되면은 같이 확인을 해보고자 하는 거를 같이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혹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 중에서 조금 이해가 부족하거나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채팅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응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